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마스터캠 2021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필밀 기능에 대해서 봤던 것 같아요. 필밀에서 정삭 경로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역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영역밀?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일반 그 2차원 가공 형태, 밀링 가공, 윤곽 가공, 그 다음에 드릴 가공, 포켓 가공, 면 가공 뭐 하고 있는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고속 어떤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속 가공 기능, 선행 제어라든지 이런 기능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작업하면 좀 효과적인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이나믹 밀과 다이나믹 윤곽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또 필밀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역밀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영역밀? 이게 다이나믹 기능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일반 가공 형태는 또 아니니까 이게 소개를 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영역밀 가공 경로는 선택한 영역에 따라서 포켓 형상의 영역과 코어 형상의 영역이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내측에 체인을 선택할 때 내측에 머무르겠다, 내측에서 시작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 이제 포켓 형상이고, 외측에서 진입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코어 형상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2D 포켓 가공과는 다르게 트로이코달 모션 기능을 이용한다. 일반 포켓에서도 고속 가공에서 트로이코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용해 공구 부하를 최소화하는 가공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반 가공에서는 이제 묻힘 현상이라고 그래서 100%가 먹는 기능이 있는데, 자, 그런 기능들을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이나믹 밀 일반 포켓, 이게 일반 포켓 가공에서 있고 다이나믹 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이거 같아요. 영역밀이라고 하는 기능. 자, 그럼 영역밀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한번 보죠. 자, 영역밀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그려보죠. 그리는데 여기다가는 직선 형태로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트림 기능으로 두 요소로 트림 처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트림 처리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를 나누기 2등분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를 잡기 위해서 좀 잘라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가공 경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기능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거해야 될 영역을 선택하고요. 보면 이게 제거해야 될 영역이 되죠. 그리고 얘를 공구를 뭐 10형으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공구 번호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3000에 100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일단 기본값으로 하고요. 링크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한 10 정도 주겠다. 체크하고 확인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제 그 다이나믹 그 기능이죠. 자, 다이나믹 기능은 우리가 점 데이터가 많다고 그랬죠. 점 데이터가 많다. 왜 안 보여? 체크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무수한 점들의 데이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그 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을 이제 옆에 걸로 바꿔볼까요? 체인을 제거해야 될 영역을 얘로 잡고, 그 다음에 회피 영역을
앞으로 가기 이걸로 잡았을 때 제거해야 될 영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만약에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영역 안쪽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외측에서 진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하시게 되면은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얘는 내측, 얘는 외측, 뭐 코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코어로 했는데 얘가 외곽을 돌고 있네요. 외곽 도는 것을 좀 빼볼까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뭐 안 하겠다, 유지를 안 하겠다라고 체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부위만 이제 외곽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겠죠. 자, 얘는 이제 미세들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송 높이까지 뜨는 것을 아예 안 한 거고,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미세들기를 안 하고 그냥 작업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게 다이나믹 밀이라면, 다이나믹 밀은 이제 데이터가 무수한 점으로 돼 있죠. 이거라면, 자, 그러면 이거를 영역밀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영역밀은 여기 있네요. 체인을 얘로 잡아보겠습니다. 내측에서 시작하는 형태로 하겠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영역이 얘가 되겠죠. 자, 공구는 똑같이 10파이짜리 평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를 3000에 1000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영역밀에서, 물론 영역밀만 아니라 모든 경로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강제 공구 교환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강제 공구 교환은 공구 교환 명령, 그러니까 T021번이니까 M06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출력해 주는 거죠. 새로운 공구를 교체해서 작업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 체크 안 하고 일단 해보죠. 그 다음에 공구는 뭐 그대로 가는 거고, 가공 여의도 이대로 주고요. 절삭 파라메서에서 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주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생성되는지. 뭐 시간이 걸리지? 뭐 얘는 일반 포켓처럼 작업을 하는데요. 옆으로 갈 때 좀 부드럽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고, 뭐 어떻게 이동하는지 볼까요? 여기가 플레이를 시켜보면 일단 들어갈 때 램프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램프, 일반 우리 포켓에서 램프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최종 깊이에서 이제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작업하는데, 우리가 일반 포켓 가공하고 비슷합니다. 포켓 가공에서 고속 가공 기능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2D 고속이고 얘도 2D 고속이에요.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얘는 미세 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점 데이터로 나와요. 부드러운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점 데이터가 아니고 직선 형태로 나와요. 데이터도 얼마 안 되죠. 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이라는 용어가 좀 붙었습니다. 고속이라는 용어가 붙은 게 얘가 부드럽게 뭐 경로와 경로 사이가 연결된다라는 개념에서 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얘를 해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작업해보죠.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가공 영역을 얘로 잡고요. 그 다음에 외측에서 외측으로부터 진입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회피 영역을 얘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해야 될 영역, 제거된 영역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뭐 똑같이 주고 확인해 볼까요?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네. 이건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켓 가공에서 이런 형태를 작업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게 이제 표면 가공 형태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에서
외곽 영역을 체인으로 잡고요. 이게 외곽 영역이고, 체인 종료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남겨져야 될 영역을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이제 제거돼야 될 영역이고, 남겨져야 될 영역 체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바꿔서 앞으로 가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만나겠죠. 자, 체인이 두 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게 좀 화면이 이게 이제 제거돼야 될 영역, 이게 남겨져야 될 영역이거든요. 자, 이거를 그 일반 가공 형태가 아니라 포켓 가공에서 이제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얘를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진출거리도 10만큼 주고 여유값이 있는데 뭐 여유값은 일단은 뭐 주는 걸로 하고 링크 파라메타에서 얘를 마이너스 만약에 10으로 줬다. 자,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얘는 이제 얘도 외곽에서 진입은 됩니다. 진입을 해서 켜볼까요?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얘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아까 그거는 포켓 가공처럼 작업한 거고 얘는 윤곽 가공처럼 작업을 한 건데 마치 윤곽 가공을 그 트림한 것처럼 작업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얘를 윤곽으로 해서 계속해서 횟수를 주면 측면 가공 횟수를 주는데 이 대상으로 트림한 거, 얘로 윤곽 가공에서 우리가 이 경로에서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옵셋한 거, 한 60%만큼 옵셋한 이 대상을 가지고 마치 트림한 것처럼 경로를 생성하네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사용할 만할 것 같아요. 이 닫혀있는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전에 했던 기능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반 포켓으로 뭐 이런 비슷하게 표현할 수는 있죠. 일반 포켓으로 포켓 가공해서 만약에 체인을 얘로 잡고 공구를 얘로 하고 뭐 나머지는 다 됐고 이거를 마이너스 10으로 했다. 일반 포켓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정삭을 지금 체크한 상태고 정삭 부분을 내가 끈다라고 치면 이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거나 지금 이거하고 뭐 비슷비슷하죠. 별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램프 진입할 때 램프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한 거죠. 얘도 뭐 진입할 때 램프를 체크하면 여기를 한 20 정도 줘볼까요? 체크하면 비슷한 형태 되겠죠? 뭐 램프로 램프가 왜 적용 안 되고 있어? 램프를 내가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여유, 그 다음에 3 각도 체크했고 자동 각도 사용 체크해 볼까요? 슬로폭을 지금 안 줬는데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0에서도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램프가 적용해야 되는데 램프가 적용을 안 하고 있지. 경로를 볼까요? 내려올 때 그냥 다이렉트로 외측에서 진입하겠다라고 체크되어 있네. 페이싱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페이싱 일반 가공을 해야 되겠죠. 일반 가공을 해서 제거를 해야만이 이제 램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그재그로 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자동 각도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거나 지금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진입할 때도 이제 램프로 진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경로가 좀 경로를 표현을 할 때 결삭 동작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속은 됐나? 급속 절삭 진입 동작
진입 동작도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이 경로가 너무 가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좀 두껍게 했는데 별반 차이가 없나요? 약간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포켓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작업을 못 해요. 이거는 그렇죠. 얘는 윤곽 가공에서 트림한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기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는지. 아까 제가 이 공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제 공구 교환이 있잖아요.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 지금 다 이 모든 경로들이 1번 공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G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공구 교환 명령이 안 나와요. 한 번만 나오는 거죠.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내가 강제 공구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툴패스를 생성할 때 아까 그 부분에서 공구 교환 명령이 나옵니다. 다시 로딩을 해서 처음 공구 교환 명령이죠. 그 다음 사이에 있죠, 하나 공구 교환 명령이 나오죠. 공구 교환 명령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구를 새로 교체를 했다라고 인식하고 회전수라든지 공구 길이 보정이라든지 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전 경로 같은 경우는 이 명령이라든지 이 명령들이 안 나오죠. 그럼 이 명령을 다시 내가 수동으로 쳐주고 다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강제 공구 교환이라는 명령 설명드렸고, 자,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작물 이건 이제 재가공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작업할 때 여유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1을 주고 작업을 했네요. 그죠? 근데 얘 할 때 공구를 좀 큰 걸 써볼게요. 공구를 한 20파이짜리로 바꿔보겠습니다. 20파이짜리 평으로 작업을 했고, 얘도 3000에 1000으로 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여유값을 줬어요. 근데 바닥 여유는 주지 않고 측면 여유만 줘볼게요. 얘를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할 때 방금 했던 이 경로에서 미절삭된 부위만 찾아서 작업하는 걸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눌러볼까요? 일단 재생성 눌러보죠. 자, 재생성 눌렀더니 뭐야? 전체를 도네요, 그냥.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에서 작업을 하고 미절삭된 부위에 대해서 얘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럼 20파이짜리로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어디가 남아있는지 대충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제 공구를 바꿔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공구로 바꿔서 그 작업하는데, 얘도 여유를 좀 두고 있나?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작업만 보면 전체적으로 돌았는데, 여기 할 때 얘는 여유값을 주지 말고 하죠. 그 다음에 바닥 여유도 주지 말고 여유를 주지 않고 하겠다라고 바꿨어요. 바꾸고 다시 재생성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램프 형태로 지금 진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네요. 하고 있고, 외곽을 전체를 돌렸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작업을 할 때 측면 여유를 줬어요. 줬으니까 지금 돌고 있네요. 그럼 측면 여유를 꺼볼까요? 끄지 않고, 아니, 측면 여유를 꺼야 되겠지? 측면 여유를 끄고 와보죠. 자, 측면 여유를 끄고 재생성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여유값이 있겠죠. 그럼 얘도 같이 재생성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1번 경로에서 미절삭된 부위만
자, 미절삭된 부위가 지금 모서리에만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죠. 그 영역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켓 가공에서 재가공하고 비슷하죠. 들어가서 지금 얘는 아직 제가 안 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구가 들어가서 제거하고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여유가 없이 타이트하게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진입복귀도 못 주네. 지금 진입복귀 주는 부분이 있나? 지금 45도 딱히 진입복귀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작물에서 좀 영역을 좀 확대하고 싶을 때를 여기다가 확대값을 한 1 정도 줘볼까요? 1 정도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영역이 확장이 되니까 여기까지 다 작업해버리네요. 그러면은 확장 부분을 미절삭 계산이라고 체크를 하고 재생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측면 여유를 1을 줘보겠습니다. 측면 여유를 1을 주고 나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재생성 해볼게요. 아까는 지금 얘를 공작물 체크하고 이 미절삭된 제작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했을 때 모서리에만 작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얘가 할 때 여유값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유값이 1mm를 줬거든요. 측면 여유를 1을 줬는데 그 1을 무시하겠다라고 체크해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를 1을 무시하겠다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작업을 할 때 지금 측면 여유를 1만큼을 남기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1인 부위를 무시하겠다라고 했어요. 영역을 계산할 때.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무시해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얘를 경로를 생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볼까요?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 들어갈 때 이 부분에서 바닥이 먹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가서 작업하고 이 부분만 지금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진입할 때 좀 부드러운 형태가 진입을 하면 좋은데 진입 형태가 램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램프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다이렉트 그냥 꽂고 있죠. 하여튼 공작물이라고 하는 기능, 여기 공작물이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특정 경로 또는 이제 공구의 크기를 입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영역을 인식할 수 있다. 만약에 전에 작업했던 게 28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여유값을 내가 응용을 할 때 여유를 아까 1mm 줬는데 0을 주고 작업을 했다. 작업을 했죠. 작업하고 나서 얘가 이제 작업할 때 아까처럼 민날이 좀 먹는 현상이 나타나면 얘를 아예 공구의 크기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20파인데 25파이로 바꿔버리는 거죠. 바꾸고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다 지금 현상이 돼버렸네요. 이 부분은 생성을 안 하고 싶은데 생성이 같이 되고 있네. 아예 여기서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보면 두 개를 같이 보면은요. 일단은 얘가 작업하고 미절삭된 부위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크기를 25로 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개념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제거하고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맞지, 그쵸? 일단은 여기 공작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공구 크기로 할 수도 있고 경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딱히 어떤 진입복귀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깊이 가공, 진입 형태, 이거는 이제 램프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수직호로 복귀하고 하겠다. 이걸 체크하면 얘는 이제 원호형태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재가공에도 먹을까 한번 볼까요? 얘를 이 정도 줘보겠습니다. 수직호 진입, 수직호 복귀를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볼까요? 원호 형태가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약간 괜찮겠네요. 아쉬운 대로 지금 원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 측벽에서 여유를 두고 들어가긴 들어가죠. 이게 원호 형태로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원호로 들어가는 경로는 일반 가공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기능은 얘가 있네요. 원호 형태로 들어가면서 작업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평면 원호도 적용하면 좋을 텐데 평면 원호는 없네요. 수직호는 있는데 평면은 없는 형태네요. 자, 그래서 한번 교재 내용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업해봤고 이게 작업했는데 얘는 지금 헬리컬 형태로 들어간 거죠. 아까는 램프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제 공구 교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 공작물 이 영역을 이제 약간 그 전에 작업했던 영역에서 남은 영역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고자 할 때 조건을 체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철석 파라메타에서 특이한 거는 뭐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하향을 쓰겠죠. 그 다음 날 것이고, 이건 코너 라운딩은 경로와 경로 각진 부위에다가 라운드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유값이고, 그 다음 스택 간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스택 간격도 최대 최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깊이 가공할 때는 최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측면 가공할 때는 최대라는 용어는 쓰지 않죠. 일반 포켓 가공 만약에 4다 또는 50%다 하게 되면 그 50%로 적용하는 건데, 이제 이 영역밀이라고 하는 기능에서는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그 값을 내가 퍼센트로 입력하게 되면 만약에 10파이다 그러면 10파이 45%면 4.5잖아요. 근데 4.5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을 약간 유도리를 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구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로와 경로 사이에 그 뜨는 높이, 이속 높이까지 뜰 건지 아니면은 그 공구 유지 범위, 이 틈새죠. 이 값보다 작은 그 영역 경로 거리는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하겠다 할 때 사용하면 되겠고요. 코너 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측면 간격은 이제 어떤 최대 최소로 해서 줄 수 있다. 공구 유지 범위는 공구 지름으로 퍼센트를 줄 수 있고, 그다음 거리값으로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트로이코달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로이코달 모션은 우리가 이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얘는 이제 재가공 형태를 봤는데요. 이거를 재가공 한번 끄고 재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작업이 되잖아요. 작업이 되는데 경로가 100% 먹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네. 뭐 그렇게 100% 먹는 부분은 일단 없는 걸로 보여요. 그대로 옆으로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형상 하나를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원 형상을 하나를 그려서 얘를 체인으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볼까? 잡아서 그 체인을 추가를 해보 회피 영역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영역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생성을 했을 때, 자, 경로가 돌면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삼각형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이렇게 지금 영역이 있잖아요. 그 프로파일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형태로 들어가면서, 안에를 작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경로가 뭐지? 지금 여기에서 들어갈 때요. 이것도 램프 구간으로 들어간 거네요.
램프로 지금 들어갔고, 다 들어간 영역에서 움직이는 경로가 아직까지도 램프네요. 램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Z 종점에서 움직일 때, 이제는 이제 종점에서 움직인 것 같네요. 평면 보기에서 보면, 자, 이 경로 같은 경우는 램프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면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구가 거의 100%가 먹는 거죠. 이 실제 다른 경로들은 램프였었고요. 지금 현재 경로는 그냥 그 Z값이 이 최종 깊이에서 움직이는 경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묻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 구간은 묻힘 현상이 없나? 얘는 전 없다고 보고, 여기도 램프로 들어가고 있네요. 외곽 부분은 램프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얘는 Z 값이 그 Z 종점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머지 지금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은 램프 구간이에요. 램프라고 하는 거, 램프 구간 꺼볼까요? 뷰에서 진입 구간을 일단은 꺼볼게요. 진입 구간을 끄고, 진입 구간을 껐는데, 이게 이제 진입 구간으로 색깔이 경로가 여러 개 선택되어 있나? 그건 아닌데, 진입 구간을 끈 상태. 진입 구간을 끈 상태죠, 지금 이게. 진입 구간을 끄고 이제 작업한 거죠. 들어갈 때 그 프로파일 형태 들어간 거 무시하고요. 이제 작업을 쭉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100% 먹는 구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구간이.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 트로이코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최대 스택 간격 조절해서 최대 스택 간격의 몇 프로? 스택 간격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 45%죠. 45%에 대해서 50%. 그 다음에 초기 루프 반경은 공구 지름에 대해서 한 40%. 40%면은 4가 되겠고요. 재시도 할 때는 20%. 그 다음에는 최소는 10%.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성속도 조절은 50% 퍼센테이를 따지니까. 자, 이렇게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경로와 경로 사이에 이동을 할 때 좀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겠다 싶은 부위는 한 번 정도 돌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 형태로. 근데 별반 이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여기를 공구, 일단은 진입할 때를 헬릭스 형태로 바꾸죠.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공구가 10평이죠. 10평이면은 진입 형태에서 반경을 지금 0이라고 줘도 아마 원호 형태로 돌 거예요. 진입한 높이는 위에 상단에서 1mm 정도, 그 다음 각도가 없네. 2 정도, 그 다음에 프로파일 제한 0, 그 다음에 무시할 크기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고 재생성을 해보면 0으로 놓으면 지금 진입 동작을 안 보이게 해놨지. 언어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코너 부위에서 트로이코다를 체크를 했을 경우에 약간 이제 모서리 부위, 그 부하를 많이 먹겠다 싶은 부위는 원호 형태로 경로를 생성시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거를 간격을 지금 45로 해놨는데 한 20%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고 재생성을 해보죠. 그럼 좀 낫나?
일단 지금 이 원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그 평면에서 작업할 때 약간 원호 형태를 그리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금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약간씩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이제 살이 많은 부위를, 이건 이제 램프 구간인 것 같아요. 램프 구간이 이렇게 길어. 정면 보기 했을 때 램프 구간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최종 깊이에서 이제 다시 평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헬리컬로 들어가는 거고, 공구를 줄여볼까요? 공구를 5파이짜리로 바꿔보죠. 5파이짜리. 일단 이송 속도는 무시하고 공구번호만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성해보죠. 평면 보기에서 이제 좀 구분이 되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구간이 약간 그 진행을 할 때 원호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좀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이제 트루코다이라고 하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시켜주는 기능이다. 이게 이제 2D 포켓에서도, 일반 포켓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죠. 고속 가공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공구 지름의 몇 프로로 원호 형태로 돌 거냐, 그다음 두 번째 돌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돌 때, 맨 마지막이죠. 돌 때 최소 값은 얼마로 돌 거냐, 그리고 이송 속도는 얼마로 할 거냐, 뭐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진입할 때는 이제 프로파일 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거해야 될 영역 형태를 형성하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헬릭스는 이제 나선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Z축 이송 속도를 할 건지 XY축 이송 속도를 할 건지, 그리고 이 헬릭스 또는 프로파일 램프가 시작되는 높이, 이건 재료 상단에서 얼마 위에서부터 할 거냐. 보통 이제 일반 포켓 가공에서는 1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진입 각도는 2도에서 3도 정도. 자, 프로파일 제한, 길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우리가 램프 할 때, 램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잖아요.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한을 두는 게 있었죠. 그 값입니다. 이걸 크게 주면 이제 크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무시할 작은 포켓 크기는 얘가 이제 이 진입 동작을 하는데 공간이 좁다, 좁을 경우에는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겠다는 얘기죠. 다음 영역으로. 이건 이제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시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헬릭스 형태고, 이게 이제 램프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그 내용들은 각도라든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프로파일 길이 제한, 이게 이제 그 램프, 프로파일 램프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2D 램프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HST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라는 얘기, 스피드, 고속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보통 가공은 수직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고속이라고, HST 밀이라고, 리드라고 하는, 진입이라는 뜻이겠죠. 리드가 이게 라운드를 주는 거죠. 이렇게 R을 진입할 때도 R을 주고 복귀할 때도 R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일반 포켓에서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경로에서 여기서는 이제 코너 R 부분을 체크하고 내가 2로 하겠다 그러면 코너 V에 2로 처리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서리에 각지게 하지 않고 라운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라운드가 이게 위는 너무 작나? 여기를 5로 줘볼까요? 자, 5를 주고 재계산을 눌러볼까요?
별반 차이가 없네요. 여기에서는 적용하고 있는데 EV는 최소 R로 그냥 형성을 했네요. 이게 이제 고속 기능이다 보니까 각진 형태로는 생성하지 않고요. 약간의 R을 지금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5를 줬을 때는 이게 이제 5라는 크기는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안쪽에. 그 다음에 얘를 R값을 제가 아까 2로 줬었는데 2로 한번 주고 다시 계산을 눌러볼게요. 바뀌질 않네.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나요? 다시 재생산 해보겠습니다. R값이 크기에 R값이 좀 차이가, 모서리 부위의 R값을 얘기할 텐데 제가 지금 R값을 2로 줬죠. 최대 반경이죠. 최대라고 붙었기 때문에 그보다 작게 R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R을 2로 해서 원을 그려볼까요? 이게 딱 그 R값이네요. 이게 2라는 R값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R만큼, 이 R보다 작게 모서리를 R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 HST 진입이라고 하는 얘는, 자, 이 부분을 할 때, 여기 했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그냥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수평에서 원호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부드러운 형태로 이제 진입할 때 외곽에서 진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이런 경로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도 HST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5로 값을 넣고요. 복귀할 때도 5로 하겠다. 자, 체크하고 계산을 누르면 약간 뭐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자, 그럼 확인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틀어보죠. 자, 지금 이렇게 원호 형태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수직 원호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D 고속 기능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2D 형태에서는 그닥 많지는 않은데 이 영역에, 이 경로에서는 이 수직으로 원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이나믹 밀도 있고 일반 포켓 또는 일반 윤곽 이런 것도 있는데, 영역 밀이라고 하는 기능이 안쪽을 작업할 때는 별반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은 좀 사용할 만할 것 같아요. 일반 머신 센터에서 이 기능은 이제 일반 고속 2D 다이나믹 밀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너무 점 데이터가 많아서 이런 거죠. 뭐 장비가 받쳐주면 괜찮겠지만 장비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영역밀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